마치 새 거 같은 중고차. 이모 여기 새 거 같은 중고차 주세요 하면 진짜 새 거 같은 중고차를 주는 거지. 너 그 뉴스 봤어? 뭔 뉴스?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대.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이제 통과해야 될 건 통과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마지막에 조정심의 일정이 마무리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출을 한다는데 2분기 정도 되면은 절차가 끝날 것 같대. 그러면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올해 안에는 현대차 또는 기아차 이런 데에서 인증을 받은 중고차를 매물로 받아볼 수 있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파는 그걸- 중고차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 살려고 하면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그 업자가 정직하게 썼는지도 일단 의심이 되고 그렇지. 어떤 점이 걱정돼? 이게 이제 사고 차인지 아닌지 뭐 침수가 됐는지 부품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고장 났을 때 조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미래에 생각지 못한 지출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중고차를 싸게 사도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은 배가 배꼽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뿐만 아니라 중고차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고로 팔 때도 생각을 해. 맞습니다. 네. 내 차를 적정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개인 중고차 업자한테 팔았을 때는 내가 파는 가격이 과연 옳은지 비교 대상이 많지 않아. 저 엿장수감이죠. 그치. 그 내가 팔려고 간 그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그 업자들이 어떻게 대화를 했고 그 가격을 매긴 게 맞는 가격인지 확실히 분별할 능력이 되겠어, 모든 개인이. 근데 그거를 알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은 모르죠.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요번에 오는 뭐 현대나 기아에서는 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준대. 해준다고요? 마침 내가 현대차를 타. 개꿀. 마침 내가 현대차를 네. 타는데 중고로 팔고 싶어. 응. 그러면 여기를 가면은 내 차를 A부터 Z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오. 적정한 중고차 가치를 제시를 해줘. 오. 그럼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낼 수 있는 마진을 떼고 거기서 가격을 제시를 해주지. 오. 그거랑 뭐 가까이 있는 개인 중고차 업자들한테 내 거 가격 한번 물어보고 비교해서 더 많이 주는 데 가면 돼. 그럼 이제 기준점이 생기는 거야. 이게 중고차를 팔 때 현대차 중고차 서비스를 기준점으로 얘보다 많이 주냐? 그거 인터넷에 컴퓨터 검색하고도 뭐 컴퓨터 뭐 최저가 검색 뭐 약간 이런. 그렇지. 컴퓨터를 사도 그 기준점이 있어야지 내가 싸게 사냐 비싸게 사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완성차 업체가 우리가 만든 건데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합니다라고 해주면은 거기보다 더 많이 주면 잘 쳐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중고차는 가족이어도 믿지 말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2분기 뒤에는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네. 솔직히 지금까지는 조금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 그 차를 팔 때도 그렇지만 살 때도 참고를 할 수 있지. 내가 현대차에 뭘 살 거야?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중고차 시장의 가격과 현대차에서 내세운 가격을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매물을 보러 가. 그리고 상태를 점검을 해보지. 근데 현대 기아차에서 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할 때 고품질의 중고차를 제시한다 그랬어. 품질의 중고차. 이게 뭐냐면은 차를 팔 때 중고차를 점검을 싹 해가지고 상품화를 하는 거야. 마치 새 거 같은 중고차. 이모 여기 새 거 같은 중고차 주세요 하면 진짜 새 거 같은 중고차를 주는 거지. 아주 좋네요. 심지어 인증도 해줘. 이거 타는데 한 달 내에 고장 나면은 무조건 환불 뭐 이런 식으로. AS 뭐 얼마까지 품질 보증. 그렇지. 초촉으로. 기아차는 특색 있게 중고차 입맛대로 바꿔 타세요. 구독 서비스. 구독. 넷플릭스처럼. 구독을 한다고요? 그래, 넷플릭스처럼 구독비를 내면은 차를 타다가 이번에는 K5가 마음에 드는데 K5 타고 K5 타다가 K7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구독비를 뭐 올리던지 해서 K7을 타고 그런 식으로 중고차는 신차를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탔을 때 애정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 그래. 남이 타던 거를 중간부터 타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디자인에 질리던지 아니 차에 대해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차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기아차가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구독 시스템은 신박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되게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시장에 진출을 하면은 중고차 시장 전체의 약 12%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거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낮네요. 낮긴 한데
근데 지금 점유율 뭐 그 정도 가져간다고 치면은 기존의 사업자들 입장에서 매출 뭐 1000억이 900억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아, 그러면 이제 좀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눈살이 좀 찌푸러지긴 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은 기존의 상장사 중에서 이런 중고차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리스크가 생긴 거지. 그렇네요. 그런 반대로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을 진출을 할 때 이 중고차에 대한 뭐 부품이나 아니면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은 호재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차가 기준을 잡아주면은 중고난방이어도 중고차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걔네를 중심으로. 그렇지. 걔네가 다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바뀔 거라고. 걔네도 체계를 잡겠지 살아남으려고. 그렇네.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고차 시장의 질을 높여버리면은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상품들은 자동으로 퇴출이지. 퇴출이거든. 그럼 어디로 가겠어? 폐차장 가야지. 폐차장 아니면 해외 수출. 맞다. 이거 관련된 기업도 있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하기. 그러면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